자, 일단은 여기 좀 봐보자 얘들아. 그 위에는 굳이 안 봐도 되고 위에는 뭐 특별히 필요 없고요. 여기 박스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두 개야, 두 개. 좀 체크하세요. 여기 묶어서 별표. 여기 세 개 묶어서 별표. 그 다음에 여기 특징에서 첫 번째 거 별표. 아니,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별표. 자,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자주정신.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생활 차이를 인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창조정신.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도록 한대. 실용이 뭔 뜻이에요? 실생활에 유용하다는 소리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요거 밑줄 치자. 한글 창제 당시 15세기면 1400년대입니다. 자, 우리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오늘 배우는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딱 두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봅시다. 자,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 봐봐. 7번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실 때 항상 이 현대어 풀이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위에 원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당연히 시험은 현대어로 나와요? 원문으로 나와요? 시험은 원문으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현대어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고, 아, 이런 말이구나. 공부는 원문으로 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요게 쉥종, 엉쟁, 훈민, 정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세종이라 그러지 쉥종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펜 쓰세요. 색깔펜. 색깔펜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봐. 저거 동그라미 친 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어제예요. 엉쟁이 아니고 어제거든? 그럼 여기 이응이 들어가 있잖아.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훈민, 정음 할 때 요거 요렇게 빼가지고 요렇게 써보세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그거 쫑딩 때 했었는데 여린 히읗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여린 히읗. 알겠지? 여린 히읗이라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초성에 얘들아 요 혹시 몰랐어? 자 봐. 얘 쓰지 마. 파란색 쓰지 마. 강 할 때 기억이 뭐야, 여러분들? 자음이자 초성. 아, 이게 뭐야? 모음이자 중성. 이응 자음이자 종성이라지. 종성.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초성에 여린 이읒이 들어가 있지?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저 세 개 위주로 여러분들 배워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해보자. 일단은 요거 별표. 이거는 무조건 암기야 그냥. 이거는 암기. 여러분들 써놔. 암기.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게 뭐냐면 잘 보자. 세종대왕 당시 중국의 한자음을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한 이상적인 한자음이래요. 자, 이 시대 때 중국은 멀리할 국가일까? 이상적인 국가일까? 이 당시 때 중국은 우러러로 보는 국가, 이상적인 국가야. 알겠니? 그러면 그들이 쓰는 문자는 어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결 한글을 쓸 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 당시 한자음을 쓸 때는 중국 언어에, 중국 말에 가깝게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야. 쉥, 엉 이런 식으로.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세종 하더라도 중국말로 세종 이러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중국말에 가깝게 표기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동국정운시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자, 여기 묶어주시고 별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대체 동국정원시 한자음 표기가 뭡니까? 자, 1번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였다. 최대한 중국말에 가깝게 표기했다고. 여기 써놨지? 원어민 발음으로 표기했대. 원어민 발음으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색깔펜으로. 요거 요런 것들이야. 저런 것들. 야, 우리가 듀웅딕이라 그래, 중국이라 그래? 우리는 중국 이러지. 맞아? 근데 이걸 중국말 비슷하게 듀웅딕 이렇게 썼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이렇게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했대. 지금 뭔 소리냐? 받침이 있는 글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봐봐. 세종할 때 세 이거 받침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맞지? 그래서 받침이 없는 글자는 종성이 받침이다. 종성에 음과 소리값이 없는, 자, 색깔펜, 형식종성 등을 받쳐 적었대. 요거 외우는 거야. 형식종성. 아, 그러면 세종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말에 가깝게 형식종성 이음을 붙여놓은 거야.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야지 중국말에 가깝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식종성 이음을 써서 표기했다. 봐봐. 쉥, 쨍, 짱, 윙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쉥, 쨍, 짱, 윙. 오케이? 자, 이렇게 형식종성을 붙여놓다. 이 두 개가 무슨 표기라고 얘들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불러. 알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공부해 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체크했으면 앞에 보자. 쉥 앞에 점 돼 있고, 앞에 점 돼 있고, 훈 앞에 점, 정 앞에 점 보여요? 이 점을 뭐라 하냐면 방점이라 그래. 여기 써 있어. 이제 별표. 성조 봐보자. 글자의 왼쪽에 방점이라는 거를 찍었대. 저기 점. 그래서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대요. 소리의 높낮이. 그러면 점이 안 찍혀 있으면 뭘까? 점이 안 찍혀 있으면 그냥 평성이야. 그냥 생 뭐 이런 거라고. 근데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뭘 것 같아? 거성이라 해가지고 높게 발음하는 거야. 소리를 높게 하는 거야. 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 이게 아니고 생 올리는 거야. 그러면 점 두 개가 찍혀 있는 게 있거든. 그럼 점 두 개는 뭘 것 같아? 낮췄다가 올리는 거래. 낮췄다가 올리는 거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방점이란 거를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자, 그리고 칠판 잠깐 봐봐. 이거 아는 사람 있으려고 그러겠네. 세종대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진짜 찐 이름. 야, 일단 조선을 건국한 게 누구야? 조선을 건국한 게 누구야? 이성계 장군이죠. 그럼 이성계 장군은 무슨 시야? 이씨지. 그래서 이씨조선이라 그래. 그러면 세종대왕은 성은 뭐겠어? 이지. 뭔지 아는 사람? 오, 안 해. 이도라 그래. 이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세종이 죽고 신하들이 무슨 호칭을 써준 거야? 세종이라는 호칭을 써준 거야. 이걸 묘호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묘호. 알겠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 자신한테 나 세종은 이러지 않았던 거야.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봐봐. 쉥종이라는 말 자체가 쉥종이 세종이야. 훈민정음 언해본이 우리 지금 배우는 거. 훈민정음 언해본이 밑줄 세종이 죽고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이라는 말 자체가 세종이 죽었다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 갔죠? 죽고 신하들이 붙여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그러니까 이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굳이 이런 걸 안 내도 되거든? 근데 객관식이 5개잖아. 선지가 5개다 보니까 가끔 저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알겠지? 세종이 살아생전에 기록했다. 뭐야 X야? X. 가끔 이렇게 냈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얘들아. 옳지 않은 거는 나머지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고 옳은 것은 하면 나머지 4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저런 걸 내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세종 사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이제 그 다음 갑시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보이나? 우와. 너무 작은데. 됐다. 자 해보자. 자 처음에 조금 빡세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현대어부터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일단 우리나라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나랏입니다. 나랏. 이 나랏을 풀었으면 나라 히읗 플러스 시옷이에요.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이 히읗은 뭔지, 시옷은 뭔지 요걸 공부해야 돼. 그리고 저걸 시험에 내. 저 히읗과 시옷을 시험에 내는 거야. 그냥 나라라고 하면 되지. 왜 나라 히읗이 붙어있고 옆에 시옷이란 게 뭔지를 공부해야 돼요. 자 보자잉. 자 일단 이 나라는 밑줄 쳐. 나라는 이렇게 묶어봐 얘들아. 무정명사야. 나라가 생물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무정명사야. 무정명사.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 무정명사라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옷은 관형격 조사래. 관형격 조사. 자 이거 외워야 돼. 암기다. 이거는. 자 관형격 조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봐봐 얘들아. 봐봐. 준서야. 이 나라의 품사가 뭐야? 여기 앞에 써 있잖아. 어? 나라 그래 무정이 명사. 어쨌든 명사지 명사. 명사잖아. 그럼 명사면 체언이지. 여기가 됐어. 그럼 여기다가 좀 현대국어로 해볼게. 현대국어. 의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 알겠어? 그럼 보통 이 의는 현대국어에서 중세국어 말고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야. 그러면 나라 의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무슨 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 관형격 조사니까 무슨 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관형어야. 관형어. 알겠지? 그럼 보통 관형어든 관형사는 뒤에 있는 뭘 꾸미죠? 체언을 수식하죠. 체언을 꾸미잖아. 그럼 봐봐. 말씀이 체언이야. 그러면 그냥 말씀이야? 우리나라의 말씀이야? 우리나라의 말인 거죠? 그냥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말을 꾸며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조사를 관형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됐나요? 자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의를 쓰거든.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의가 아니고 뭘 썼다는 거야 얘들아? 시옷이라는 걸 썼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색깔펜으로 요 2개 1, 2번 묶어봐요. 1, 2번 묶어보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 유정명사. 유정명사 뒤 이렇게 써놔. 유정명사 살아있는 거. 유정명사 뒤에는 시옷을 쓰지 않고 의자나 이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이 아래야 이걸 의라고 해. 이것도 비슷해. 의. 오케이? 자 그래서 의자나 요거를 쓰게 된다. 유정명사 뒤는. 근데 이 나라처럼 무정명사 뒤에는
1번이나 2번을 쓰지 않고 3번과 같은 시옷을 쓰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별표. 다시 유정명사일 경우에는 1번이나 2번을 쓰는 거고 무정명사, 나라와 같은 무정명사 뒤에면 1, 2번을 쓰지 않고 3번 시옷을 쓰게 된다. 아, 그러면 시옷은 무슨 조사야? 관형격 조사야. 중세국어 때. 여가 됐어요 지금? 그럼 두 번째 봐봐. 그러면 나라 히읗 플러스 시옷인데 이 히읗은 뭐고? 이거를 이걸 합치면 나라시 됐잖아. 그러면 나라시 됐을 때 히읗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묶으세요. 자, 여기 묶어가지고 참고라고 쳐봐. 참고라고 써봐. 여기는 이해야, 이해. 자,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이 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책 봐보세요. 자, 잘 봐봐. 중세국어 때 나라는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는 히읗 종성 체연이었다. 자, 잘 들어. 현대국어 때는 그냥 나라라고 써. 우리 시대 때는. 근데 중세국어 때는 나라하고 히읗을 썼다는 거야. 이 시대 때는. 자, 더 읽어볼게. 하지만 나라 히읗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이제 밑줄 쳐. 이제 밑줄 쳐야 돼.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히읗이 생략됐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봐봐. 원래 나랏은 풀었으면 나라 히읗이라 해서 자, 히읗 종성 체연이었대. 원래 나라 히읗이 오리지널 맞는 명칭이라고. 근데 뒤에 만약에 시옷과 같은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히읗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탈락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나랏이 된 거야. 나랏.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봅니다. 자, 말싸미 들어가 볼게요. 말싸미를 풀었으면 말씀 플러스 2가 돼. 자, 여기 2의 동그라미. 요 놈이 중요하다. 요 놈. 요 놈. 자, 해봅시다. 얘네 둘이 묶어봐요. 얘네 둘이 이렇게. 자, 우리 시대 때 말씀은 뭐예요? 재웅아, 우리 시대 때 말씀은 뭐야? 우리 시대 때 그냥 말의 높임법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중세국어 때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말이었대. 높임법 상관없이 모든 말들을 뭐라고 했다고? 말씀 이렇게 불렀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높임표현의 말씀으로 바뀐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의미가 확대된 거야? 의미가 축소된 거야? 축소. 요거 시험에 나와. 자,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의미 축소. 자, 중세국어 때 말은 모든 말이었대. 알겠니?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높임표현으로만 의미가 축소된 거야. 이해가?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내면 저 축소를 뭐로 바꿔놓겠니? 확대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야. 이해 갔어? 공부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쌍시옷 이런 걸 뭐라고 한대요? 우리 시대 때는 된소리 하잖아. 그지? 어쨌든 쌍시옷을 각자병서라고 합니다. 밑줄. 쌍시옷을 각자병서라고 불러요. 이거 외워야 돼. 자, 합용병서랑 어두자음구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거 이 말씀 이해할 때 이. 자, 이걸 주격조사라 그래요. 별표에게. 이거는 매년 나왔어요. 매년 모든 학교 전국 학교에 다 들어가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주자 들어갔잖아. 주어. 알겠지? 근데 주격조사가 나타나는 환경이 무려 3개야. 이거 3개 얘들아. 자, 봐봐. 앞에 글자가 자음 받침으로 돼 있으면 이를 쓰고 모음으로 돼 있으면 짝대기 이를 쓰고 자, 2계열 모음 뒤에 있으면 이거 영 형태를 쓴대요. 잠깐 칠판 봐요. 저 3번이 이거야 얘들아. 이걸 뭐라고 한다? 영 형태라 그래. 영 형태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 영 형태일 경우에는 주격조사 자체를 표기하지 않아요. 야, 있다고 생각하고 쓰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준서 봐봐. 주격조사를 쓸 때 환경이 3개라 그랬지? 너 잘 봐. 지금 말씀 플러스 3개 중에서 왜 2가 들어갔지? 이 3개 중에서 왜 2가 들어갔지? 어?
그치? 무슨 받침? 무슨 받침? 미음이라는 자음 받침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1번이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서 시험 낼 때 몇 번으로 바꿔놓는 거야? 2번, 3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앞에 자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1번을 쓴 것이다. 이해갔지? 밑줄 치세요. 자, 마지막. 그러면 말씀인데 왜 말쌈이라고 써놨을까요? 말쌈이 이 미음이 뒤로 넘어간 거야. 자, 이걸 무슨 적기라고 한다? 자,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불러요. 별표. 니네 연음 알지? 연음.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거. 알겠지? 이어적기 연철. 다시 여기 앞에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말싸미가 된 겁니다. 자, 요거.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요거 두 개 묶어보세요. 얘네 두 개 묶어봐요. 자, 균기계. 균기계. 일단 여기 동그라미 쳐. 애. 저 애가 뭘까를 공부해야 돼요. 애. 이 애가 현대국어에서는 과래, 과.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 그러지 듀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중국을 듀귀라 썼냐? 밑줄 쳐. 아까 우리가 했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이야.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말을 말합니다. 중국말. 자, 그리고 여기 별표. 자, 여기서 애는 부사격 조사래. 자, 부사격 조사. 그럼 부사격 조사를 쓰면 무슨 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야, 부사격이라고 써있잖아. 무슨 어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비교의 역할을 합니다. 비교 동그라미. 야, 봐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했지? 그럼 우리나라 말하고 중국말하고 뭐 한 거야, 얘들아? 중국말하고 비교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격 조사가 애예요. 애. 됐지? 일단 요거는 냅두시고. 자, 그러면 잘 봐, 잘 봐. 자, 칠판 보셔야 돼. 자, 집중. 여기서는 말쌈이라고 해서 이어적기 연철을 했어. 근데 여기 잘 보면 듀귀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기억 받침을 뒤로 넘기는 이어적기 연철을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 봐봐. 밑줄 쳐. 듀귀에 끊어적기 분철을 했대. 별표. 아니 여기서는 왜 이어적기 하고 여기서는 왜 이어적기 안 했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다가 참고 써. 참고로 꼭 읽어보란 소리야. 왜 여기서는 끊어적기 했냐고요. 자, 읽어볼게요. 이 글씨 잘 안 보이니까 교재 보면서 읽어보자. 교재 봐봐.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아래에는 이어적기가 아니고 끊어적기 분철이 사용됐다. 이는 중국 원음과 가깝게 표기한 의도로 세종대왕의 정확한 문법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주로 이어적기를 많이 한 거고, 맞아? 중국 한자음에는 주로 무슨 적기를 한 거야? 끊어적기 분철을 많이 한 거야. 알겠지? 자, 칠판 봐봐. 차이점 알려줄게. 말싸미에서는 여기 한자 없잖아. 근데 듀귀에서는 여기 한자가 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어적기를 한 거라고. 이해가?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자. 달아가 달아아. 우리 시대 때는 달라거든요.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요거 하나만 별표 치자. 자, 15세기 때는 달아라고 해가지고 리을 이응형이었대요. 자, 뭔 소리인지 알려줄게요. 리을 이응형. 자, 칠판 봐봐 얘들아.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달아라고 해요. 달라라고 해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맞죠? 맞아? 맞아? 근데 이 시대 때는 이게 아니고 달아라고 썼대. 됐어?
두 번째 봐봐. 그리고 여기에 이어적기 연음을 해가지고 다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다라 하면 x야. 이렇게도 출제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달아 했을 때 이 리을 받침이 뒤로 연을 넘어가는 연철 이어적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연결해 주세요. 요거. 여기다 다 써놨어. 참고. 읽어보라 이거야 꼭. 왜 안 한지에 대한 이유가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이제 나중에는 달라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잘 봐봐요. 달아는 어미 아의 이응이 음가가 없는 보통의 이응과 달리 이제 밑줄 쳐 음가를 가진 야 걱정하지 마.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표현으로 안 나와 시험에. 어차피 이해를 하라고. 알겠지? 후두 유성 마찰음이었기 때문에 달아에서 바뀐 달의 리을이 뒤 음절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자, 설명해 줄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봐봐. 얘들아,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야 지금 달아라고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이 아가 음가가 있어 없어? 현대국어에서는 없지. 이 아나 그냥 아나 똑같은 거잖아. 맞아? 자음 모음이 아니고 그냥 얘 모음이잖아. 근데 이 15세기 때는요. 이 15세기 중세국어 때는요. 저 이응이 음가가 있는 거였대요. 알겠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근데 여기서 달아 했을 때는 이 음가가 있는 이응이라고. 그럼 봐봐. 이 리을이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넘어가? 모음이 아니고 자음 취급받는데 리을이 어떻게 뒤로 넘어가냐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무슨 적기가 안 된 거야? 자 이어 적기가 안 된 거야. 써놔. 그래서 여기 달아 x 밑에다가 연철 이어 적기 x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연철 이어 적기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요 안에서 그냥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이 안에서 더 이상 깊이 내지도 않아요. 딱 이게 끝이야. 끝.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는 거고 두 번째 거 넘어갑시다.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 겁니다. 요거 하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봐봐. 일단은 현대어부터 한자 문자와 서로 뜻이는 생략된 거야. 통하지 아니함으로. 자, 이게 문장화로 서르 사무띠 아니할 시라는 겁니다. 자, 문장화로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문장화로는 문장이랑 와로의 결합이래. 자, 이제 묶어볼게. 자, 얘 묶어가 3개. 자, 일단 이 쌍지읒 같은 거를 우리가 무슨 병사라 했죠? 각자 병서 알아두시고 각자 병서. 자, 두 번째 문장 할 때 이 문장의 뜻은 한자래. 한자.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고 중국의 한자라고 써놔. 중국의 한자.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라고. 중국의 문자. 저기서 문장의 뜻은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문자, 한자 한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별표. 자, 칠판 봐봐. 야, 내가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이게 사실 문자야, 문자. 그럼 우리가 문자라 그래, 문장이라 그래? 발음할 때?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문자가 맞아, 문장이 맞아? 우리 그 문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게 맞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붙였어? 이응을 붙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짜야 짜. 쌍지읒의 각자 병서의 아래야만 하고 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응이 왜 붙었냐 이거예요. 밑줄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때문이에요. 자,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뭐라 했죠? 최대한 중국 발음에 맞게 표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해서 밑줄 이응이라는 형식 종성을 붙인 거야. 이거랑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뭐랑 똑같아요? 아까 세종이라 그랬어요? 생종이라 그랬어요? 생종이라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자, 요거 별표 부사격 조사 또 나왔습니다.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 부사격 조사가 나왔는데 이 와로라는 부사격 조사는 공동의 의미를 갖고 있대. 공동의 의미. 공동이 뭔지 아는 사람. 공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잘 봐라. 봐봐 얘들아. 부사격 조사의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와야 와. 알겠지? 이 와가 현대국어에서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야. 근데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가 이런 거야. 너와 나는 다르다. 할 때 와. 알겠지? 비교하고 있잖아요. 맞지? 얘와 나와 하준이가 어디를 갔다 했을 때. 맞죠? 나와 하준이가 어디를 갔잖아. 그럼 얘랑 얘를 공동으로 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가니? 그러니까 같은 와지만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저기 써있는 뭐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거야? 공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앞에 염들 저 중국에 빨리 봐봐. 얘들아 둥국에 빨리 봐봐요. 위에 둥국에 했을 때 애 있지. 애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였지? 비교야. 맞아? 근데 여기 써있는 와로는 똑같은 부사격 조사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공동이래요. 알겠습니까? 구분해 주시라고. 애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나왔고 와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두 개가 나왔잖아. 의미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의미. 공부하실 때. 의미.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긴 쉬워. 얘들아 여긴 졸라 쉬워. 봐봐. 서르가 지금의 서로야. 근데 왜 서르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서르라고 했냐. 밑줄. 모음 조화 때문이래요. 별표. 모음 조화. 그럼 모음 조화를 너희들이 이해하려면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이거 안 해오면 못해요. 안 해오면 그냥 문제를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봐봐.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는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 하거든. 아래야, 아, 오, 에, 왜 이런 것들이야.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갖고 있는 모음을 음성 모음이라 하거든. 의, 우, 에, 위 이런 것들이야. 양성, 음성 다 어울리는 게 이와 같은 중성이야. 됐어? 그럼 잘 봐. 자, 이거 대답해줘. 서르 할 때 어자 있죠? 어자는 무슨 모음이에요? 양성, 중성, 음성 중에? 서르 할 때 음성. 오케이, 고마워. 르 할 때 으자는 음성. 됐지? 중세국어 때는 모음 조화를 잘 지켰대. 그러니까 서로라고 쓰면 모음 조화가 깨지잖아. 맞아?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러다 보니까 서르라고 표현한 거야. 이 정도 어렵지 않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자, 조금만 힘내. 사무디. 자, 여기서 시험 나올 거 딱 두 개야. 사무디에서. 일단은 얘들아, 요렇게 묶어봐. 크게. 이렇게 크게 묶어봐. 같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내가 별표 쳐줄게. 잘 봐봐. 사무디는 지금의 통화지래. 통화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통화지를 사무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도 없었지. 지금 있는 거야 사라진 거야? 사라진 단어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여기 써있네. 사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 즉 소멸됐다는 거야. 써놔. 지금은 소멸된 단어예요. 지금은 사라졌다고요. 사무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의 별표. 팔종성법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 너네들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슷한 거야, 이게. 자, 봐봐. 여기 써 있네요.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거 뭐라 그래, 얘들아? 예디응이라 그래. 이렇게 사각복지처럼 되어 있는 거 예디응이라 그래. 자, 다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에 8개 글자만 종성이 뭐였죠? 받침 종성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걸 팔종성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줍시다. 자, 요거 화살표 이렇게 빼가지고 써주실까? 원래는 이 미음이다. 미음은 디었대요. 처음에 이 글자가 등장했을 때는 시옷 아래야, 미음 아래야, 치읓 받침, 그 다음에 디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치읓이야, 얘들아. 치읓의 동그라미.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시옷 아래야, 미음 아래야, 시옷 디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치읓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바뀌었지. 맞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였다고, 얘들아.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왜 바뀌었는지를 시험에 물어보는 거야. 왜 바뀌었어요? 물어보는 거야. 무슨 종성법 때문에? 팔종성법 때문에 바뀌었대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지? 왜? 팔종성법은 그느드르 브브스 예디응이잖아. 여기에 치읓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바뀐 거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팔종성법 적용. 이렇게 알아두면 끝나요. 그래서 팔종성법이 적용된 사례를 골라주시오. 그럼 뭐 고르시면 돼? 3의 골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중세국어는 배울 때는 짜증나는데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 나오는 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주면 돼. 반복. 알겠니?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봐. 자, 우리 여러분들 요거 보자. 하준이가 대답해줘봐. 이거 발음 어떻게 해? 구디가 아니고 구지지. 디귿 받침이 지읒으로 바뀌어가지고 구지가 된 거죠. 이거 무슨 화라 그래? 무슨 화? 구개음화라고 했어요. 음운 변동 중에 구개음화. 오케이? 근데 중세국어 때는 구개음화가 없었대요. 별표. 중세국어 때는 구개음화라는 게 없었대. 그래서 지라 한 거야, 디라 한 거야? 디라 한 거야. 그럼 만약에 G라고 바꿔놓으면 O야 X야? X야. 알겠니?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야, 그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예를 든 거야. 우리가 지금 중세야. 그러면 구지라고 했겠어? 구디라 하겠어? 구디 이러고 다녔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중세국어라면. 자, 그래서 2번, 3번 1번, 2번 공부하는 거야. 3번 버려. 1번, 2번 공부하는 거야. 1번, 2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쉽니다. 아니할 시. 이게 아니함으로라는 건데 잘 봐. 아니하 플러스 리을 시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니는 그냥 부정이니까 필요 없고요. 요거 하랑 리을 시. 특히 리을 시가 시험에 나와요. 리을 시. 자, 이 뭔지 봅시다. 자, 요거부터 얘들아. 일단 히읗 아래야 보여요? 히읗 아래야는 동사 하다 두의 어간이래. 우리가 뭐뭐를 하다 할 때 하다 있지. 하다의 그 하자를 중세국어 때는 히읗 아래야라고 표기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하다 두의 어간이야. 어간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어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요? 어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미. 자, 그래서 어간 뒤에서 자, 이거 별표 차지. 리을 시라고 부르는 종속적 연결어미란 게 들어갔대. 종속적 연결어미가 뭔 줄 알아?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어미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 비가 오면 집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비가 오면 집에 간다 했을 때 두 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어미가 뭐야? 면자야. 면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지? 비가 오 집에 간다. 이게 뭐야? 면자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처럼 이 real시라는 거는 자 앞에 문장과 이제 뒤에서 나올 뒤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어미로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특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유 밑줄. 자 마지막 물어볼게요. real시 지금 있어 없어? 이런 말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런 쌍시옷 무슨 병서 이제 이 정도는 쉽게 가자. 쌍시옷 무슨 병서? 각자 병서. 알겠지? 각자 병서. 이 정도는 이제 쉽게 가자고요. 자 넘겨보세요. 쉬었다 할 거야. 넘겨보세요 일단. 자, 지금 막 우리가 배웠지. 이 내용들 중 80%가 거의 반복돼요. 이제 80%가 반복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봐봐. 내용이 이제 확실히 적죠? 적죠? 특히 요거 봐봐. 지금 주격조사 또 나온 거 보여?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제 외워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만 쉬고 여기부터 시작할게요.